안녕하세요. 원통기업 김정민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이오닉5를 출고받았을 때 이중 접합률인데 많이 얇더라고요. 그래서 이중 접합률인데 되게 얇게 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좀 잡아당겨 봤어요. 근데 막 휘는 거예요, 유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잘 휘어?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진짜 이제 유리 기술력이 끝내준다. 유리는 원래 잘 안 휩니다. 잘 아시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강화 유리는 원래 그 템퍼링이라는 공법을 써요. 한쪽은 높은 고열을 가하고 한쪽은 찬 공기를 가합니다. 그러면은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에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팽창하면서 찬 공기를 닿는 그 반대편 유리를 이렇게 움켜쥐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가는 열과 안쪽으로 가는 열의 차이, 그 차이의 비율만큼 얘는 강도가 얼마큼이다. 이게 정해져요. 그래서 수직으로 가는 충격은 굉장히 강하게 버팁니다. 하지만 측면으로 뭔가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유리 안쪽에 금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강화 유리를 한 번에 팍 하고 전체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압력 차이로 인해서 그 압력의 균열로 인해서 깨지게 되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강화 유리 문 같은 거 이렇게 막 당기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팍 하고 깨지잖아요. 이거 생각하시고 그렇게 흔들리다가 팍 하고 깨지면은 이게 우수수수 샘물들로 쏟아져 가지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 다칠까봐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옆에 측면에 이중 접합 유리, 차음 유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면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두 장의 유리가 겹쳐져 있고 한 장 한 장이 강화 유리로 강성과 내충격성을 확보한 유리이긴 한데 한 장으로 강화 유리로 버티는 거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면은 폴리비닐 부틸이라 그래서 필름을 안에 집어넣고 부착을 하는 겁니다. 이 전면 유리의 폴리비닐 부틸의 역할은 버티는 겁니다. 깨지지 않게. 왜냐하면 앞쪽에 흔히 말하는 돌빵 맞을 수도 있고요. 뭐 낙하물을 통해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데 최대한 깨지지 않도록 두 개의 유리를 쫙 붙잡고 있으면서 가운데서 그 필름이 더 이 유리가 파손이 되지 않도록 버티는 힘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강화 유리가 한번 깨지면 팍 하고 깨지면서 확 하고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특징을 막아줘야 돼요. 왜? 유리 조각이 팍 하고 터져가지고 운전하는 운전자 얼굴에 막 쏟아지게 되면은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 필름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앞유리 막 깨는데 부서져가지고 막 가루가 됐지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측면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측면 유리도 이 폴리비닐 부틸이 아니라 이 측면 유리는 차음에 적합한 필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차음, 소리를 차단하는 용도의 필름을 넣는데 대략적으로 이 필름을 넣고 두 개의 유리를 접합해서 창문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3에서 6dB 정도 소음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6dB이면 2배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6dB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2배라고? 예, 2배 더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수치하고 실제 체감하는 거하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중 차음 유리를 딱 하게 되면 정말 조용해집니다. 자, 그럼 유리가 왜 얇을까? 유리가 무거워요. 생각보다. 아시잖아요, 유리. 유리가 무거우니까 이 유리를 좀 얇게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두께를 줄여야 무게가 줄어드니까요. 강하고 똑같아요. 강도, 스트렝스가 약하면, 인장 강도든 항목 강도든 약하면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되는데 그럼 무게가 증가하잖아요. 연철, 마일드 강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더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열 처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탄소 함유량을 조정을 해서 더 강한 강을 만들어내면 더 얇은 두께에 훨씬 높은 강도를 버틸 수 있습니다.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리도 열 처리, 아까 얘기했던 열 처리,
템퍼링.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놓으면 유리의 내충격성과 강성이죠, 유리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얇은 두께에서 두꺼운 강화 유리만큼이나 잘 버티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께가 얇아지니까 무게는 줄어드는 거예요. 최근에는 유리가 차에 30kg 이상 들어갑니다. 왜? 창이 넓어지고 있어요. 시원시원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줄이면 뭐 한 10kg 정도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뭐 10kg까지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기차는 진짜 무게하고 싸움입니다. 그럼 이거로 줄여야 되는데 이 강도 그렇고 유리도 그렇고 얇은 두께로 더 높은 내충격성을 견디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맥라렌 예를 들었는데 맥라렌은 더 극단적으로 2.4mm면 와 2.4mm면 진짜 그 전면에 폴리비닐 부티랄로 붙이는 그 한쪽 유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그것도 루프를 그렇게 만든답니다. 얼마나 높은 기술력과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EV9, 아이오닉5 보면 두께가 비슷해요. 이중 차음유리. 그런데 상당히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유리가 휘더라고요. 많이 휘어요. 그만큼 힘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충격성이나 강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로 만든 강화 유리는 그렇게 되면 잘못하다가 팍 하고 부셔지는데 그런 유리, 이중접합 유리인데 잘 휘고 탄성이 있는 유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깨지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나 정말 뭐가 딱 맞았다. 제가 모든 물체에는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게 와류든 뭐든 압력하고 맞아서 그 진동이 맞아 떨어지면 그 진동이 막 이렇게 생기다가 팍 하고 깨져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현수교가 막 바람에 따라서 막 춤추는 현상 보셨잖아요. 그게 그 다리의 고유 진동 주파수하고 바람하고 맞아 떨어져 가지고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 안에 필름이 붙어 있어요. 차원 필름이 붙어 있어서 이게 비싼 데서 막 날아가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습니다. 차가 유리가 깨지기 전에 고막이 먼저 멘탈이 먼저 깨지겠어요? 그 환경에서는 뒷유리 하나만 열고 하면은 그쪽으로 공기 압력 와류로 인해서 못 견딥니다. 사람이 못 견뎌요. 차가 못 견디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못 견뎌서. 왜 부가티가 최고 속도를 내는데 기름이 5분도 못 버틴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대요. 왜냐면 5분 이상 달리게 되면 타이어가 못 견뎌서 달릴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은 5분이 가든 몇 분이 가든 다 쓸 수가 없어. 최고속을 낼 때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창문이 깨지기 전에 사람이 못 버팁니다. 그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 결함이라고 하지 마시고, 물리법칙은 기술로 어느 정도 극복은 하지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속 얘기가 나왔는데 공기저항 때문에 최고속에서 자꾸 벽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극복은 조금씩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어요. 창문 흔들림이 극복을 한 거예요, 이게 나름. 왜냐하면 유리의 강성과 내충격성을 진짜 놀라울 만큼 경량화하면서 높인 겁니다. 비싼 유리예요. 저렴한 유리가 아닙니다. 얇으니까 원가 절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만 끝내죠. 근데 이제 끝나는 게 보통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러시냐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안전 문제 때문이구나. 이걸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다. 아무래도 안전하다고만 하면 끝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급하게 나만 끝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의 구조를 좀 알고 유리가 어떤 유리가 사용되는가를 보시면 이거 원가 절감 그 문제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큰 창을 이렇게 측면에다가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크게 아름답게 외부를 볼 수 있는 통창. 집도 우리가 통창 얼마나 비쌉니까? 통창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거실 분위기가 달라져요. 거기에 막
가로 이렇게 되면 바람 불 때나 이럴 때는 좀 안심이 되겠지만 뷰를 완전히 해치잖아요. 자동차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막 억지로 의도된 상황에서 막 흔들림을 발생시키고 이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막으려면 막 창을 작게 막 보잘것없게 앞에 막 보완하고 이렇게 디자인이나 우리가 자동차의 외적인 가치 그로 인한 만족감 이런 게 확 떨어집니다. 이런 거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런 환경은 막 그래서 유리 떨리는 그런 와류가 지금 들어오나 보네. 그러면 그 창문 닫거나 아니면 옆 창문만 살짝 열고 1초도 안 걸립니다. 그거 해결하는데. 예, 1초도 안 걸리는 그렇게 사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을 그렇게 따지면 뭐 트래버스 문짝 흔들리는 거 이거 엄청나잖아요. 아니 문짝이 흔들리는 게 더 문제예요. 유리 흔들리는 것보다. 근데 뭐 속도 운운하고 막 그러시면 안 되는 게 그 속도는 특정 조건에서 차마다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그 형태나 면적이나 그리고 또 구조에 따라서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맞아야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차는 뭐 70km, 어떤 차는 80, 어떤 차는 90, 어떤 차는 100. 발생하는 조건이 다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잘못된 지식과 그로 인한 불필요한 공포감이지 그걸 퍼뜨리는 사람을 어떻게 혼내주자가 아니에요. 잘못된 워딩, 잘못 알려지는 지식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경계하고 올바로 요거를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